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현대 신형 그랜저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 공개한 신형 그랜저는 7세대에 해당이 되고요. 구형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변화가 크고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급화된 게 특징입니다. 엔진은 2.5와 3.5 가솔린, 1.6 하이브리드, 그리고 3.5 LPI 총 4가지고요. 이 중 2.5와 3.5는 직관적 분사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요. 1.6 하이브리드는 K8과 동일합니다. 신형 그랜저의 외장 디자인은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가 됐죠. 이 신형 그랜저의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선보였던 예를 들어서 뭐 스타리아라든가 그런 차들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구형에 비하면은, 그러니까 더 뉴 IG에 비하면은 전면의 이미지는 좀 더 웅장한 그런 느낌이고요. 예를 들어서 앞쪽의 그릴이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분포가 돼 있고, 그리고 양쪽을 가로지르는 저 라이트도 굉장히 넓습니다. 그래서 실제 차폭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앞쪽의 이미지는 캘리그래피가 조금 다르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 캘리그래피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올 블랙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엠블렘이 완전히 더 블랙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것도 약간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앞쪽의 디자인은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가 된 것에 반해 이 뒤쪽은 그 IG 느낌이 좀 남아있어요. 근데 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리어의 디자인도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더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또는 앞과 디자인 큐가 비슷한데 저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요즘에는 내연기관들의 신차가 나와도 이렇게 머플러를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. 다른 말로 하면은 전기차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참고로 신형 그랜저도 이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네요.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, 사이즈는 245에 40/20입니다. 그러니까 20인치 휠이 신규로 적용이 됐고요. 이 타이어는 올 시즌 타이어죠. 예, 신형 그랜저의 실내는 외장만큼이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기존의 현대차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내 역시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신형 그랜저의 컨셉 중 하나가 구형보다 좀 더 고급인데 이 내장재 역시도 구형보다 더 좋아졌습니다. 이게 얼핏 보면은 G80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거의 그와 준하게 또는 최소한 K8보다는 좀 차이나게 내장재가 좋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래피 트림이고요. 그러니까 가장 고급 트림이죠.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신차들과는 달리 실내에 하이그로시는 거의 없고요. 그러니까 이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쭉 둘러보면은 가죽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정도에만 쓰였어요. 모니터는 12.3인치가 들어갔고요. 구형과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구형의 그런 그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긴 하죠. 그리고 이 모니터 안쪽에 있는 메뉴라든가 폰트 이런 것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입니다. 일단 이 아래쪽에 홈 버튼이 따로 있는데,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 특유의 그 메뉴 버튼이 쭉 있잖아요. 나열돼 있잖아요. 이 차는 그 아래쪽에 홈 버튼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,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, 그러니까 이런 그 그래픽 이런 게 기존의 현대차에 없던 거죠. 여기 지금 세차 모드도 있군요. 그 카니발처럼. 세차 모드에서는 창문 닫힘,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누르면은 시작이 되나 그러네요. 사이드미러가 접히는군요. 어쨌든 이 홈 화면에서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주요 메뉴로 가는데, 일단 시트를 보면은 여기서 2열 시트의 열선과 통풍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빌트인 캠이 이제 기존과 좀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이,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빌트인 캠이 처음으로 적용된 차종이죠.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달리 이렇게 저 음성 녹음도 가능하고요. 화질도 QHD급으로 더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이런 그 웰컴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무드 조명이 있잖아요. 그것도 좋아졌네요.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그 실물 카드 없이, 그러니까 이 하이패스라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보다 이것도 더 좋아진 거죠.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크게 메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,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그래픽 이런 것도 다 새로운 거네요. 이것도 뭔가 약간 좀 레트로한 그런 폰트를 일부러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주행 편의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하고요.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, 서스펜션 이거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서 하이패스 메뉴가 따로 있군요. 기존에는 하이패스 메뉴가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공조 시트에서는,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현대차와 좀 비슷한데
요런 그 설명 있잖아요. 이런 폰트는 좀 작아졌네요. 그리고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현대차가 그동안 그 실내 무드 조명에 약간 좀 인색한 편이었는데 아이오닉 6부터 무드 조명에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기존의 차들보다 이 무드 조명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, 그리고 막 그래픽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아졌죠. 그리고 주간 조명 설정 메뉴가 새로 생겼네요. 이것도 기존에 없던 건데, 그러니까 외부 조명 및 실내 버튼 조명만 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키 2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최신 핸드폰만 될 거예요. 그리고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당연히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되고요. 게이지 스타일도 클래식과 심플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. 이것도 기존에는 없던 그런 메뉴죠. 모니터와 공조장치 사이에 있는 이런 그 물리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 디자인은 기존과 같은데 여기에 홈 버튼이 하나 새로 생겼고요.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용 이런 액정이 따로 있습니다. 이게 10.25인치고요.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쪽에는 주로 공조장치와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모여 있고요. 그러니까 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 보기보다 꽤 크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조장치를 곧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공조장치 이용할 때 그게 조금 더 쉽죠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보통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소재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쪽에 적용된 플라스틱도 그 품질이 괜찮은 편이고, 그리고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또 고무가 깔려 있어요.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가 있고요. 이 양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도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컵홀더는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. 지금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. 화질 자체는 아이오닉 6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게 좀 밖에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한데, 그리고 이렇게 화면 돌려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.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대인데 현대가 공식적으로는 그 1세대 갓그랜저, 소위 말하는 그 그랜저의 그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물게 원 스포크 디자인인데,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두껍게 스포크가 있죠.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게 그 위아래로 살짝 타원형이고요.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 실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림에 제공된 가죽은 약간 좀 딱딱한 편입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드라이브 모드가 이 아래쪽에 있어요. 조그맣게.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입니다.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.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죠. 참고로 기어 셀렉터도 아이오닉 6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스티어링 칼럼이 붙었는데, 그러니까 앞쪽으로 하면은 D, 뒤쪽으로 하면은 R. 그러니까 차 진행 방향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또 요즘 트렌드 같아요. 폭스바겐 ID4도 이런 방식이죠. 근데 아이오닉 6보다 이게 더 두껍네요.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요.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왼쪽의 계기판은 이렇게 클래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요. 차 크기에 맞게 시트도 상당히 넉넉한데 이게 다른 차들의 시트에 비하면은 뭔가 좀 그 착자감이 평평한 느낌?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아주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고요. 생각보다 시트가 아주 그렇게 쿠션이 더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. 그리고 계기판 왼쪽에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남았잖아요. 이거는 지문인식 버튼을 이렇게 여기다 놨네요. 여기가 공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놀리기 좀 그래서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. 도어 트림 디자인은 약간 아이오닉 6를 연상케 합니다. 이게 윈도우 버튼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아이오닉 6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. 좀 뭔가 길쭉하죠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도어 트림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. 지금은 전시된 차라서 제 시트 포지션에 정확히 맞추진 않았는데 대략 맞춰보면은 생각보다 2열 그 레그룸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넓긴 넓은데 구형에 비해서 더 넓어진 느낌은 좀 적어요. 제가 앉으면은 여기랑 1열 시트 사이에 주먹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구형과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구형 대비해서 2열의 레그룸이 아주 그렇게 넓어진 느낌은 아니고요.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전동식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신형 그랜저가 이렇게 좀 실내에 고급감에 신경을 많이 쓴 게 2열 그 윈도우 버튼이 있잖아요. 이것도 조작감이 뭔가 좀 탄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통풍도 있고요. 2열의 콘솔 박스에서는 오디오와 그리고 시트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조절되는 폭이 꽤 길어요.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한 번에 레스트로 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2열 치고는 콘솔 박스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. 이 컵홀더도 이게 튀어나오는 게 상당히 부드럽네요.
트렁크 버튼은 이 현대 엠블렘 위쪽을 누르면 되고요. 차 크기에 맞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특히 들어가는 쪽에 그 폭이 되게 넓네요.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 천장의 마감인데, 보통 이 트렁크 천장이 마감이 안 된 차가 대부분이거든요. 아주 비싼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츠도 S클래스 정도에만 이 천장 트렁크에 마감이 돼 있지 보통 마감이 안 돼 있는데, 이 그랜저는 이 트렁크 천장까지도 마감이 돼 있네요.